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내년 수도권 주택가격이 올해 대비 2에서 3% 수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매수 심리는 물론 거래량, 가격 모두 자극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지난달 서울 원룸 거래에서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7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구별로 서울 평균 월세 대비 비율은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 10개 지역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2,801가구 규모 모아타운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를 통해 준공 시점을 2030년으로 기존보다 2년 당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은퇴해도 쉬지 못하는 한국인이라는 이야기 좀 들어보셨나요?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의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내 집 마련, 집 한 채 마련하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젊을 때부터 노동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갚으시면서 살아왔는데요. 65세 정년을 마치고 은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 고령층이 희망하는 평균 근로 연령이 73.4세라고 하는데요. 이건 취미를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만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선택한 경우가 잘 많았다고 합니다. 자, 늙어서도 나이 들어서도 은퇴해서도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야 한다면 정말 내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지 않도록 미리미리 은퇴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은퇴 계획은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과 다양한 부동산 이야기 나눌 텐데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기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그 주택 시장을 한번 보면요. 지금 뭐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 101로 이제 부동산 대책까지 한 4개월 동안 한 3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또 확대가 되면서 물론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값 상승은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이 가격 자체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제 노도강 뭐 이런 지역들도 지금 그 집값 상승세가 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여러 지금 3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집값이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수요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 또 그 이제 무주택자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상담 제가 항상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이제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어떤 고민인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곧 있으면 또 네 번째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별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그런 수요자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계속해서 가격은 오르는데 나는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하는지 고민 많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런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정상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주말에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제가 그 매주 이제 1회씩 제가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는 이제 벌써 마감이 됐고요. 예, 다음 주 또 토요일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최근에 보면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주택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소액으로 어떤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예, 내 집 마련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베이비 부모들, 베이비 부모들이 내 집 마련을 했던 통로가 크게 보면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갭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셨거나 아니면 또 투자를 하셨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금 아파트 청약,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상당히 어렵죠. 경쟁률도 상당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공급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자체가 이제 공급 자체가 많이 또 적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은 상당히 계속 또 심해지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분양가는 또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서 뭐 광명 같은 지역들이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서 지금 분양가가 16억대입니다. 16억대.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기도 상당히 어려워진 시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17년, 18년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급지 기준으로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뭐 여유자금 한 1억 정도면은 충분히 갭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이 7, 8년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더라도 거의 뭐 한 10억 정도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이제 중급지 기준으로요. 그만큼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뭐 특히나 이 부동산 시장에 소액으로 이렇게 어떤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이제 재개발이 상당히 또 활성화되고 있죠.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여러 지역들이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또 지정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고 지정이 되고 또 이제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역을 내가 소액으로 선점을 해 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과 시세 차익에 대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그 세미나에서는요, 자, 그 소액으로 시세 차익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모두 마감이 됐고 다음 주에는 또 특히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예약하실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무료 세미나 문의 주셔도 자세히 안내 도움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직장은 성수역 인근이고요. 네. 주거와 투자 가치로 네. 성수역 인근에 30분에서 1시간 이내의 거리 역세권의 주거와 투자 가치가 좋은 네. 지역이 어디인지 네, 현금은 한 8억 정도 네. 또 대출을 포함한 네. 그런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 어디가 가장 좋은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활용하지 않은 여유자금이 8억 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직장은 성수역 인근이라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꽤 멀긴 한데 어쨌든 역세권으로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 실거주할 수 있는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우선 상담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예. 자, 제가 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네네.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 지금 주택을 지금 이제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저기 딸아이. 아, 따님이요? 예. 네네. 그럼 따님이 아까 여유 자금이 한 8억 정도 있으시다고 네. 하셨죠? 네네. 예, 그럼 대출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대출은 뭐 한 4억까지 정도. 4억이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 10억에서 한 12억 사이 지금 아파트를 보고 네. 계시는 거네요? 예예.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까 그 성수동 인근이라고 하셨죠? 네네. 예, 성수동 인근 쪽에 지금 이제 주택을 이제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데 아까 그 뭐 성수동에서 뭐 30분에서 1시간 거리. 네네네. 예, 서울 전 지역인데요? 가급적 이제 가까우면 좋은데 그 금액으로 이제 역세권을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이 혹시 어려울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어서 두 군데 알려드릴게요. 네네. 두 군데. 우리 시청자님 혹시 여기 성수동 바로 옆에 네네. 성수동 바로 옆에 혹시 자양동이라고 아십니까?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자양동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 지금 딸아이가 그 자양동의 주민센터 쪽에서 일동 주민센터 쪽에서 예. 그 지금 주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최근에 자양동 일대가요. 뭐 신속이라던가 아니면 모아라든가 이런 지역들로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세요? 네네. 예. 그럼 여기다가 좀 투자를 해 놓으시죠. 여기다가 진짜. 근데 이제 아직 미혼이고 네. 당장은 투자보다는 주거도 하고 네. 하면서 투자 가치를 보는 건데 예. 네, 그런 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가 지금 자양동이라는 지역이요. 네네. 여기가 지금 광진구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한번 지역을 보면요. 마포 같은 지역도 좋죠. 예, 광진구하고 마포 어때요? 둘 다 좋은 지역이죠. 한강변 벨트고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광진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택을 매입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자, 그런데 광진구하고 마포는요. 똑같은 한강변 벨트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마포에는 뉴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지역 이렇게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일찍이부터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마포 같은 경우는 광진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가격 반영이 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근데 우리가 광진구 같은 경우는 뉴타운도 없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포만 하더라도 뭐 아이언 뉴타운이니 북아이언이니 이런 뉴타운들이 있었지만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도 없었고요. 사실은 재개발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지역이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이 광진구가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저층 주거 지역 비율, 저층 주거 지역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네. 예, 그만큼 사실은 개발 압력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마포하고 광진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이제 광진구 자체가 지금 최근에 보면 우리 따님께서 아까 자양동에 살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네. 예, 여기 자양 사동 같은 경우에 신속통합기에, 그 다음에 뒤쪽에 또 자양 사동 모아타운, 여기 신속, 모아, 또 한강변 라인에 이렇게 또 모아타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기가 최근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자양 1동 쪽에 지금 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여기 자양 네네. 2동 있죠? 네네. 자양 2동의 빌라들이 예, 지금 8억에서 10억 가요. 아, 네. 예, 이해되십니까? 네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즉 뭐냐면 아까 마포하고 광진구를 비교를 해봐도 광진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저층 주거 지역 비율이 높은데, 예, 높은데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진구 자체도 가격 반영이 지금 덜 돼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자, 그러면 아까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지금 이제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양 2동 쪽 있죠. 한강변 라인. 네. 지금 우리 따님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 여기 자양 1동 아닙니까? 네네. 그죠? 여기 한강변 라인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지금 빌라들이 8억에서 10억 사이예요. 아, 예. 그런데 이 빌라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주변에 여기 한강변 라인은 좀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고요. 이 한강변 쪽으로 뭐 자양동, 뭐 경남 아파트, 현대 아파트,
동아아파트, 자양 현대아파트, 현대 3차 이렇게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자 주변에 빌라가 8억에서 10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25평형이요. 10억 선입니다. 아, 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오래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네, 빌라 있어도- 가격 대비 아파트가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면 여기 자양 현대 3차 있거든요. 네네. 3차가요. 물론 이제 단지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25평형이요. 한강변 영구조망이 나오는 요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아, 예, 네. 주변에 빌라가 8억에서 10억인데. 네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지금 빌라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자양동 일대예요. 아, 네. 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 지역 개발이 이제 시작이에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제 가격 반영이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지역이 성장하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요. 생애 곡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기를 거쳐서 그다음에 성수기 되고 그다음에 쇠퇴기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부동산 생애 주기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마포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 생애 주기가 지금 이제 가격 곡선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마포하고 광진구를 크게 이 지역을 나눠 보면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있는 거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성장기 시장에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광진구 자체가 지금 성장하는 시장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빌라 가격 대비해서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자양 이동 일대 빌라 가격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한강만 영구조망이 나오는데, 네네. 자, 그럼 10억 선이면 너무 지금 가격이 좀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 하나는 제가 지금 자양동에 현대 3차 예, 요거 하나 추천해드리고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네네. 예. 혹시 그 노량진 아십니까? 네네. 예. 자, 우리가 제가 아까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 이 노량진 뉴타운 쪽에 보면 여기가 지금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네. 그런 이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8개 구역 중에 6개 구역이 벌써 관리 처분 끝났고요. 이제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주가 시작이 돼요. 네네. 예, 여기 지금 노량진 쪽이 근데 상당히 노후됐던 지역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제 개발이 되면서 앞으로 한 10,000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이제 새롭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이제 입주가 앞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거는 이 지역의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네. 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문적인 환경이 상당히 또 개선이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33평 기준 저희가 얼마 정도 예상을 하냐면 3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이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33평 기준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한다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네. 그죠? 왜? 그러니까는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거든요. 네. 예, 거기다가 이 지역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장하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자, 그럼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중에 여기 앞에 그 장승배기역 앞에 신동아 리버파크라고 있어요. 네. 예, 신동아 리버파크가 노량진 뉴타운 바로 옆에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25평 기준 한 12억 선에 지금 이제 거래가 돼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이 노량진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자, 주변의 아파트 시세 대비 지금 앞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예, 거기에다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신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지금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예요. 네. 역세권에. 예, 그래서 제가 크게 좀 그 한 두 단지 아파트 좀 추천을 해드렸는데 하나는 아까 자양동의 한강변 라인에 예, 자양동 현대 3차. 예, 그 다음에 하나는 노량진 쪽에 예, 신동아 리버파크. 이 두 개 아파트 중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네. 예, 매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예. 역세권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데 한강 뷰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시 돼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아까 자양 이동 같은 경우는 역세권은 아니에요. 네네. 역세권 아니고 그냥 자양 1동이 이제 그 이제 구의역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자양 2동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빌라가 8억에서 10억씩 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럼 빌라보다는 이제 이런 아파트가 더 저평가돼서 더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 가격 대비 지금 네네. 아파트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네네네. 예, 이해되시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두 지역 일러드렸습니다. 자양동과 노량진 지역에 계획을 세워드렸으니까 따님께 잘 전달해 주시고 또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신현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그 전농동에 그 네. SK 아파트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전세로 거주하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네. 이렇게 또 돈 모으면서 이렇게 부동산 좀 보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그 저기 근처 저 동네 부동산 가봤더니 네. 그 아래쪽에 뭐 답심리동에서 무슨 재개발 사업 설명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좀 보니까 뭐 동의서 갖고 있어가지고 뭐 물건도 별로 없고 막 그러는데 네. 무슨 신축 빌라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매매가가 그때 4억 4천인가 그랬고 네. 전세가 2억 6천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요. 마침 제가 집 살라고 한 2억 정도 모아놓은 게 있어서 네. 요거 사면 어떨까 해가지고 네 동네 보니까 막 낡은 집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네. 괜찮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연락 잘 주셨어요. 또 우연치 않게 보신 집이 내가 투자하려고 생각했던 모았던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지는데 답심리동에 이 신축 다세대 주택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전농 SK 사신다고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주변 그 답신이동 지금 어느 쪽 보고 계세요? 그거 정확하게 주소는 모르겠는데요. 네. 거기가 그 답심리 그 깨끗한 아파트 그 파크자인가? 그 근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번에 입주한 파크자이요? 네네네. 지금 파크자이가 여기 있고, 그다음 한 요 정도 보고 계시네요, 그죠? 네네. 예. 투자 금액이 한 2억이 조금 안 되네요. 네네 맞아요. 예. 예, 매수하세요. 아 괜찮을까요? 예, 괜찮으니까 매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아 네.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예예. 아,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금 네 군데를 지금 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군데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요 이 네 개의 지역이요.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이 안쪽 여기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전농답신이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지금 보고 계시는 데가 전농답신이 뉴타운이거든요. 예예. 근데 요 안쪽은 다 뉴타운 개발이 다 끝났어요. 그죠? 예예. 근데 요 지금 1, 2, 3, 4 요 네 개 지역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면 예전에 뉴타운 지역이거나 아니면 재개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해제된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해제된 지역인데 그래서 보면 여기는 지금 여기 답심리동에 이제 간대매공항 쪽은 여기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여기 답심리역 일대는 지금 모아타운,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전농동 있죠, 청량리 뒤편에. 네네. 전농동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세권하고 신속통합기획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예예. 자, 그러면서 요 지역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투자 금액이 다 3억 이상이에요. 네네. 예. 자, 그런데 요 세 지역이 지금 다 얘기가 나왔죠. 예. 자, 근데 요 아까 제가 표시해드린 네 지역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 지역이거든요. 아 네. 예, 그러면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 나온 지가 꽤 됐으니까 지금 가격 반영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도 보고 계시는 요 지역이요. 최근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가격 반영이 다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지역에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 반영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다른 지역들은 다 3억 투자야. 근데 여기는 2억 이하 투자예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지금 남아 있는 거죠. 그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용답동이라는 지역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용답동이 바로 건너편이거든요. 예. 예. 여기도 3억 투자예요. 아. 여기는 지금 2억 이하 투자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때요? 투자 금액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아직은 지금 싼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좀 먹을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 지역을 비교로 해서 내가 좀
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남아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주변 지역 보니까는 다 지금 3억 투자인데 여기만 지금 싸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리고요, 요 지역이요, 장점이 있어요. 보면 여기 아까 전농동이라던가 답신리 간대매공원 쪽, 그 다음에 용답동, 요런 지역은요, 지금 다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다 얘기가 지금 뭐 나오고 있거나 지정이 된 지역이잖아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여기는 투자 금액이 좀 그만큼 이제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 실질적인 노후도가 30년 노후도를 보면 한 60%대 정도 돼요. 예. 우리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신속이라던가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30년 노후도 60% 이상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노후도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노후도가 높다라는 거는 허름한 주택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대신에 뭐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적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를 보면 그 지역의 사업성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무조건 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성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노후도가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조합원 비율이 낮아요. 그죠? 네, 네. 아무래도 빌라가 적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이제 그러니까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이렇게 이제 조합원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은 이제 조합원 비율이 낮은 거죠. 그럼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업성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요, 여기가 노후도가요, 이 전농동, 답신리, 뭐 용답동 요 주변 지역에서 노후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에요. 거의 30년 노후도 87% 나옵니다. 아. 우리 시청자 여기 가보셨을 때 네. 여기 전농동이나 주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예, 낡은 거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즉 이렇게 노후도가 높은 만큼 사실은 개발하는 또 높은 지역인데, 네, 네. 예, 개발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들이 먼저 제안하면 가는 거거든요. 이제 주민 제안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답신리가 먼저 간 것뿐이고, 그 다음에 답신리역 앞에 여기 먼저 간 것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먼저 간 것뿐인데 실질적으로 개발 압력은 여기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아, 예.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30년 노후도 87%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사업성이 좋겠죠. 예, 예. 사업성이 뭐냐면 조합원 대비해서 나중에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올수록 조합원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겠죠. 네, 그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사업성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서울시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조합원 대비해서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네, 네.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 나왔던 지역들도 많아요. 과거에는.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생각하시면 돼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가 그 이제 저층 재건축과 중층 재건축을 보면 저층 재건축은 조합원 수가 적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죠. 아,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업성이 네. 좋은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상대적으로 중층 재건축은 저층 재건축에 비해서 조합원 비율이 높죠. 예, 예, 그럼 일반 분양분이 좀 상대적으로 적을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죠. 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강남 상부 쪽에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 이제 저층 재건축은 끝난 거예요. 네, 네. 지금 저층 재건축, 지금 5층짜리 재건축 안 남아 있잖아요. 예, 예. 예, 지금 다 중층 재건축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자, 재건축도 이제 일반인한테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네. 그죠? 그렇죠. 이건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이 지금 먼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 보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지를 보면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30% 이제 전후밖에 안 나와요. 아, 근데 지금 보고 계신 지역 있죠? 네, 네. 예, 보고 계신 지역은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100% 이상 나오는 지역입니다. 오.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업성, 그러니까 그만큼 노후도가 높은 만큼 아까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업성이 좋다 그랬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조합원 입장, 여기 같은 경우는 빌라를 매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는 빌라를 갖고 있더라도 33평 무조건 배정이 가능한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니까 나중에 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 부담은 어때요? 낮겠죠? 예. 그리고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투자 금액이 지금 상당히 한 1억 한 2, 3천 정도는 싸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투자 메리트는 지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요 지역에서는요. 지금 여기 빼고는 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 마지막 남은 지역입니다. 네. 2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예.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검토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투자 물건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투자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이제 빠르게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의 빌라 시장이 좀 새로운 신화를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뭐 아파트 신고가 거래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빌라 신고가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자, 오늘은 그 빌라 시장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좀 간단하게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제가 좀 이어나가면 지금 빌라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 상품이었잖아요.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자금적인 부담도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빌라를 대표적인 서민 주거 상품으로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빌라가 투자 상품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의 지금 패러다임이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지금 1015 이제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 당연히 줄어들었죠. 마찬가지로 빌라 거래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썩빌, 이게 뭐냐면 썩은 빌라,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 즉 재개발 압력이 있는 빌라. 자, 그다음에 재개발 앞둔 서울 빌라 부르는 게 값, 억대 웃돈 몰리는 동네. 뭐 이런 지역들 주변에 보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되면서 지금 많이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보고 계실 겁니다. 자, 한 달 새 2억 7천 껑충, 서울 도심 낡은 빌라가 뜨는 이유. 그러니까 이 빌라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 상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빌라가 투자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빌라 시장을 보면 자, 이런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강화됐죠. 왜 그러냐면 자, 이제 대출 규제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면 6억 이하 이제 주담대도 이제 6억 이하까지만 되고 그다음에 금액별로 15억 이하는 6억 이하. 그다음에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그다음에 25억 이상은 2억.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갭 투자를 못 하게끔, 그러니까 전세 끼고 못 사게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지정을 해줘 버렸잖아요. 즉 뭐냐? 우리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대출이라든가 갭 투자를 금지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차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기가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자, 대출 규제가 있더라도 원래 빌라가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지금 사각지대에 있냐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TV 7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규제 지역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왜?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고 대출은 덜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뭡니까?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대상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갭 투자 못 합니다.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매매가 상당히 제한되고요. 그다음에 실거주 꼭 하셔야 됩니다. 그죠? 실거주 꼭 하셔야 되죠. 자,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세 끼고 살 수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건 아파트만입니다. 아파트만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규제에 대한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시 전역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이제 지정이 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또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돼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그러니까 이 조합원 지휘양도 조항은 재개발에 비해서 재건축이 상당히 좀 엄격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빌라를 투자를 하는 건 뭐예요?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조합원 지휘양도 제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재건축에 비해서 좀 영향이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그다음에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유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좀 차익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많은 기간을 내가 끌고 가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규제에 대한 영향이, 그러니까 투기가격지구 지정이라는 규제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빌라 투자가 인기 있는 이유를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자, 아까 보셨듯이 지금 규제를 회피를 할 수가 있잖아요. 1015 부동산 대책을 회피를 할 수가 있죠. 뭐 대출이라든가 갭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도 회피가 가능하죠. 그래서 아파트 대비해서 규제 영향이 적고요. 예, 그 다음에 갭 투자 가능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빌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가격이 싼 빌라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좀 올라간 거죠. 자, 거기에다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송부와 역세권 이런 재개발이 상당히 좀 활성화되고 있고 매월마다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월마다 지정이 된 지역들은 큰 폭의 지금 가격 상승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재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상당히. 예. 자, 그 다음에 빌라 투자가 또 인기 있는 이유, 세제적인 혜택까지도 주어집니다. 자, 지금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확대가 되면서 우리가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2주택부터가 취득세가 8%거든요. 자, 그런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고 소형이고 6억 이하 같은 경우,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이 주택수에 제외되니까 취득세에서 중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가 8%인데 근데 신축 소형 6억 이하를 사시게 되면 취득세가 그냥 1%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과거에는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요건이 공시가격 1억 6천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올해 같은 경우에 5억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를 갖고 있더라도 어떤 무주택자가 내가 빌라를 하나 갖고 있더라도 빌라를 하나 매입하더라도 아파트 청약할 때는 그냥 무주택 인정이에요. 왜? 웬만한 빌라 공시가격 5억 못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되니까 뭐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이제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죠. 예, 그래서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10년짜리 장기 임대주택밖에 없었지만 6년 단기 임대주택도 지금 또 부활이 됐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빌라가 지금 이 빌라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개발에 대한 압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제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빌라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빌라 투자의 현실적 대안.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신축 아파트가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주거 지역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한 개발 외에는 대안이 없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노후도 요건도 지금 상당히 완화해줬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조건도 완화해줬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들도 상당히 지금 간소화되고 있고 또 용적도 상향시켜주고 있죠. 예, 왜? 예, 정비 사업 외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서울에 아파트 공급하려면,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 확대를 통한 신규 아파트 공급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면서 시세 차익이라던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빌라 투자에 대한 빌라 투자 수요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면요. 자, 이거죠.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대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개발 기대감에 대한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1, 2억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아파트 1, 2억 가지고 어떻게 사요? 그죠? 예. 자, 소액으로 거주도 가능한 실수요라든가, 그래서 투자 수요들이 상당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1, 2억 가지고 앞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는 사실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빌라 외에는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예, 빌라는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우리가 빌라 하면은 이 투자자들의 인식이 가격이 싸니까요. 예, 대표적인 서민 주거 상품으로 봤는데 이 빌라가 더 이상 이제 서민 주거 상품이 아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 개발지로 지정이 되면서 신촌이나 모아라든가 역세권 이렇게 개발지로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지역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가치를 내포한 토지 상품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 토지 상품으로. 예. 자, 그다음에 입지가 좋은 지역의 개발 가치 높은 빌라는 투자 수익이 상당히 크다. 자, 예를 들어서 자양사동 같은 지역도 아까 제가 뭐 우리 시청자분하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을 때 자양사동 같은 경우에요. 자양동의 자양사동 한강변 라인 쪽 있죠. 예, 여기가요. 불과 3년 전에 예, 투자 금액 2, 3억이었습니다. 예, 지금 투자 금액이요. 15억 이상이에요. 불과 3년 만에. 예,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거의 700% 나오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선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저는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여기 개발 언제 돼요? 아파트 언제 변할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은요.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음마아파트 예, 지금 재건축 됐습니까? 압구정동 재건축 됐습니까? 아니죠.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요. 어떤 거냐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근데 요 기대감이라는 건요. 예, 요 기대감이라는 거는 초기 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면 선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럼 선점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초기에 낮은 비용으로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빌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서울에서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이 부동산 쪽에서는 예, 투자 대안이 사실은 재개발 압력이 있는 이런 그 빌라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예, 빌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빌라를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초기 재개발 빌라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느냐 어려우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 전화로 연락 주셔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도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주말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지금 여기 등촌동에 네. 구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향후에 전망이 어떤지 좀 옮겨야지 될지 이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구형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좀 네. 거주해도 돈이 오를 만한 아파트인지 아니면 좀 네.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다른 데는 다 오르는데 여기는 좀 조금 안 올라서 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부영 아파트 상담하기로 갖고 해서 계시다고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부영 아파트 입지 좋죠. 네, 예, 좋아요. 예, 입지는 좋아요. 아니, 좋아서 왔는데, 예.
좋아서 왔는데. 예, 근데 가격이 예. 너무 생각한 다른 데 것만큼 별로 안 올랐죠. 예, 다른 부분, 예. 다른 데보다는 안 올랐어요. 예.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이 부영 아파트를 보면 이게 주변에 네. 이렇게 뭐 등촌 주공이라는 이렇게 아파트로서도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여기 바로 앞에 양천 향교역 또 인접해 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가장 중요한 게 앞에 마곡 업무단지가 있어요. 바로 길만 건너면, 그죠? 네네, 맞아요. 예, 여기 지금 가면 뭐 부쩍부쩍하죠, 그렇죠? 예, 위치는 좋은 것 같은데. 자, 이게 보면요. 너무, 제가 예.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게요. 우리가 주택, 네. 이 주택 같은, 이 주택은 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직주 근접성이에요. 지금 뭐냐? 우리가 아무래도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그만큼 주거에 네. 대한 수요가 많겠죠. 예. 그죠? 예,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렇겠죠. 마곡 업무단지가 구성이 되면서 주변의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왜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또 이게 마곡 업무단지 같은 건 또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죠? 예, 예,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마곡 업무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주택 가격이. 예. 예, 그래서 상당히 입지는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죠?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살고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이 부영 아파트가 지금 가격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유를 하나만 찝어드릴게요. 자, 예.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렇게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인문적인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이라는 게 뭐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예. 자, 우리가 빌라,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아파트로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당연히 인문적인 환경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빌라, 그러니까 저층 주거 지역보다는 예.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높으면 내가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을 쓸 거고, 애들 학원비로, 그죠? 예, 그럼 당연히 학군도 더 좋아지겠죠, 그죠? 예, 그 학군이 그렇죠. 좋아지면 또 아파트 가격에 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아파트로서 이게 주거 벨트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가격 흐름은 좋지 않거든요. 예. 그 이유가요. 예. 임대 아파트가 이유가 너무 많아요. 뭐예요? 임대 예? 아파트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 주변에 등촌주공이나 이런 데 다 임대 아파트 아닙니까? 앞에 여기 가양동 일대도 다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영구 임대 아파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거 벨트는 좋더라도 이 주거 벨트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로 같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즉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 네, 벨트가 네, 형성이 네, 돼야 네. 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등촌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주공 아파트나 앞에 가양동 앞에 지금 이제 가양모 이런 아파트들 다 영구 임대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주거 벨트는 좋더라도 주변에 이렇게 업무 단지도 들어오고 호재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해되시죠? 예, 예. 지금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내 거를 사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임대 단지가 많잖아요. 가양동이나 등촌동이나. 아, 예,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예. 아유, 그러면 이거 좀 옮겨야지 될까요? 그냥 있어야지 될까요? 여유 자금이 더 있으십니까? 여유 자금은 지금 뭐 이거 처분하면 9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좀 보태서 다른 데로 옮겨 볼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여유 자금이 더 되시면 예.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주거 벨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갈아타시는 예. 게.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갈아타기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우선은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또 상황에 맞춰서 계획 세워야 하잖아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12월에 첫 번째 토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